네, 1시 5분 출석 체크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니 이제 유니콘 아이디어통 발표를 진행을 할게요. 다들 1주 진행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2주 차인데 혹시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개인 목표 진행이나 뭐 공부 같은 것도 다 모가코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다들 공부가 잘 되셨을까요? 일단 그 유튜브 라이브 제가 공개로 다시 설정했는데 혹시 들어가 보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이디어톤 발표는 이제 이주형님, 박고원님, 모세스님이랑 권도환님, 박대현님, 신효준님, 권도원님 이렇게 7명이 진행을 할 거고 진행 순서는 아이디어톤 신청한 분들끼리 사다리 타기 진행해서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주영님 지금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화면이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텍스트 기반의 웹 프레젠테이션 도구라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텍스트 기반의 웹 프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먼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전 디자이너로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각종 문서 양식 등을 만지거나 할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 양식들을 만들어서 컨설턴트나 애널리스트한테 이렇게 건네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특히나 프리젠테이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건네줘도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본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플러스 그 템플릿의 한 페이지당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억지로 집어넣거나 이미지 배치를 대충 하거나 데이터 시각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보여줄 때 발표 자료의 퀄리티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회사 내에서 해결하고 싶어서 좀 마크다운이나 덱셋 같은 마프나 덱셋 같은 마크다운을 사용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좀 회사 내에서 소개를 하고 하더라도 갑자기 마크다운을 사용하려고 해도 다들 사용을 하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품질 관리의 어려운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거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만들어줘도 작성자가 템플릿의 형식에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충 만들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작성자의 인식 문제 또한 있었고, 물론 템플릿을 만드는 저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현존하는 마크다운 솔루션의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벽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면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걸 가설을 세워봤는데, 마크다운이 아닌 텍스트 기반의 더 사용하기 쉬운 음,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작성자의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해버리면은
작성자가 멋대로 뜯어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 템플릿, 회사 프레젠테이션 사용하는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공을 해버리면은 프레젠테이션 작성에 드는 시간 또한 절약되면서 퀄리티도 올라가고 생산성 또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근거해서 회사별 템플릿, 페이지별 템플릿 설정이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 기반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툴의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일정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일이 많은 회사원이고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자유도가 극도로 제한된 프레젠테이션 캔바 같은 느낌으로 만들면은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유니콘에서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너무 두서없이 횡설수설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 이상입니다. 네, 혹시 네, 주형님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팀에 나는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주형님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네, 팀빌딩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공유를 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료요. 자료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톤이 모두 종료되고 나면 예, 여기로 모여라 채널에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순서는 박호원님입니다. 호원님 혹시 지금 발표 가능하실까요? 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쉐어 유어 스크린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박호원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제가 초보라서 일단은 개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매우 치솟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몇몇 국가들이 이러고 있는데요. 뭐 물론 떨어진 국가들도 있죠. 미국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AI로 분석하고 매입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해서 예, 트렌드를 따라가는 AI를 한번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AI를 통해서 계약도 해보고 잔금도 치르고 세금 같은 각종 행정 처리도 해보는 시스템도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외 부동산 모두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예. 해서 부동산 가격 폭락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도 AI를 통해서 해서 부동산 트렌드와 관계없이 자체 가치 상승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 뭐 헌집을 사 가지고 좀 리노베이팅 하면 좀 많이 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그 부동산을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매도까지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임대, 전세,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임대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 팀원에 대해서는 뭐 AI를 통해서 최적의 복지, 부동산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서 뭐 개인적으로도 네, 이런 시스템 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고요. 아,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예, 아마 뉴사우스웨일즈 주 도서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도 AI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뭐 제공받는 쪽에서는 뭐 저희 뭐 AI를 통해서 이걸 분석을 받으니까 돈을 내야 잠깐만요. 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시켜 가지고 안정된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은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뭐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뭐 돈 주고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 플러스 그리고 데이터도 저희가 수집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없으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채팅에 올렸는데 나중에 뭐 저 발표 끝났습니다. 네네. 그 개인적으로 나중에라도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사라지셨네요. 다음으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궁금한 건 뭐 개인 메시지로 물어봐도 되니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죠? 호원님? 예, 발표 다 끝나가지고 껐는데요. 예, 저기 여기로 모여라 채팅에 질문이 예, 올라왔어요. 질문 한번 예. 보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기로 모여라고 이거구나. 네, 예. 디스코드가 좀 헷갈리죠, 처음에는. 대만 헷갈려요. 예. 프로젝트에서 어디까지 프로토타입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완전 초보라서 일단은 뭐 그때 인공지능을 막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는 것인가, 어디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는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당장은 국내 부동산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쪽이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요즘에는 영국에도 부동산 가격이 꽤나 많이 오르고 있고 캄보디아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곳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데이터요. 이거는 현재 한국 부동산원이나 아니면은 도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 그, 근데 자체적인 데이터를 구하려면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법률 서비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고서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주고 쓰도록 해가지고 하는데 뭐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후원님께 개인적인 메시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 순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모세스킴님입니다. 혹시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모세스라고 합니다. 모세스 킴이라고 하고 일단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뭐 다양한 게 여러 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염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주시고 그것을 고려한다는 점을 일단은 숙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저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저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일단은 팀끼리 같이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든지 뭐 완성을 하든지 일단은 이게 가능한지를 일단은 첫 번째로 그거를 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지, 디자이너가 됐건 그 다음에 같이 주니어 개발자분이 됐건 기획자가 됐건 모두 다 협력을 같이 해서 충분히 같이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를 했냐면, 자, 밑이라고 했는데 이 밑은 meet the deadline,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두 다 협업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게 프랙티컬한지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데드라인 안에 무언가를 모두 다 함께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지를 저는 메인으로 두고 이 토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토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더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뭐 좀 전에도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자, 일단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의 메인 타겟층은 트래블러죠. 자, 여행을 다니시는 이런 짧은 트래블러에 대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에어비앤비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유학생이고 저는 실제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엄청 고난과 힘든 감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 전 세계에 이런 트래블러나 이렇게 여행자들도 많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많은 부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또 뭐냐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말고도 또 누가 있냐면 주재원 또는 다양한 저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정말 제가 오랜 시간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집을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듦과 괴로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모아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엄청 좋겠다. 사실 그냥 에어비앤비나 이런 에어비앤비 생각하면 딱 여행 가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유학을 가요. 뭐 지금 프라하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프라하 가서 어디에서 6개월 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것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요즘에 뭐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여행자가 아니라 해외나 다른 곳에 있는 한국이도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학생 또는 주재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최종적인 아이디어는 에어비앤비랑 비슷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쇼트텀이고 제가 바라보는 걸 롱텀으로 홈스테이가 됐건 그 다음에 주재원이 다른 아파트를 빌리는 어떤 플랫폼이 됐건 저는 그런 비슷한 형식의 하지만 정확하게 타겟팅은 다른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어떤 집을 찾거나 뭔가를 이렇게 할 때 호스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같은 사람이죠. 학생이나 또는 이런 이제 직장인들이 집을 일방적으로 찾게 됩니다. 서칭을 하게 되죠. 여기는 좋은가, 저기는 좋은가, 뭔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은 내가 갔는데 어떤 사진과는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지? 엄청 다양한 고민들과 걱정 끝에 일단 가요. 보통은 이게 일방적인 모든 그 플랫폼이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호스티가 호스트를 찾는 경향이에요. 근데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런 현상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일단 호스티는 자기가 결정한 것에 있어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그 호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결정했고 거기에 벌써 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가 제공해 주려고 했던 이 플랫폼은 뭐냐면 호스트가 호스티에게 서제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호스트도 호스티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호스티가 호스트를 찾을 수 있는 바이디렉셔널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론적으로는 책임감입니다. 자, 일단은 호스트를 이렇게 이런 거 가고 싶은데 이런 어떤 뭔가 대화의 장이나 그다음에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그런 플랫폼이 일단은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뭐 에어비앤비야 일단은 간단하게 짧은 기간이니까 괜찮지만 실제 내가 6개월, 1년, 뭐 4년 이런 긴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되게 많은 힘든 점들이 있죠. 그래서 매번 집을 옮기거나 다른 곳을 찾거나 현지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진짜 무수히 많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티가 서제스팅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플랫폼은 호스티가 자기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 오기도 전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UCLA라는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 UCLA에 지금 갈 예정인데 전 혹시 관심 있으시나 그 주변에 계시는 UCLA 주변에 계시는 호스트 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서제스팅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호스티는 호스트를 거절할 수 있으며 호스트도 호스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두 사람들이 매칭이 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되었을 때 서로 허락을 한다면 그 두 사람은 그거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이 따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폴로시나 나중에 좀 키워지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키워진다면 그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더 자세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완전 오버럴한 아이디어고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실제로 제가 이것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됐건 주재원이 됐건 제가 가는 쪽에 집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에 엄청난 다른 많은 피처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저는 예전에 제가 개인 시간에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구현 가능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요.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스크린 쉐어는 일단은 구현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요? 이거는 제가 혼자서 구현했던 거라 거의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대충 제가 생각한 거대로 어느 정도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안 하겠죠. 다시 하면 다시 이제 새로 하겠죠. 스케일러블하게.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팀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일을 하겠죠.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프론트엔드도 저는 원하고 백엔드도 원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도 있었으면 좋겠고 주니어 개발자들은 충분히 둘 다 경험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그쵸. 한국과 일본인 경우 그쵸. 그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일단은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일단은 뭐 집을 홈스테이가 워낙 많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스케일러블하게 가서 멀티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 나라에 맞게 당연히 뭐 부동산 임대부터 계약상 그런 것들 다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미국 시간이 맞추기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와 과외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간 맞추는 거는 뭐 기회가 된다면 완전 밤 늦게도 아니면 제가 완전 아침 일찍 해도 되니까 네. 그거는 하고 사용 기술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충분히 팀원들과 만약에 오신다면 팀원들과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 사용 기술은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다 그때 결정할 겁니다. 주니어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는 네, 충분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 말은 뭐냐? 일단은 뭐 메인 개발자가 한두 명 있고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님들은 같이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볼 수도 있죠. 뭐 프론트엔드가 됐건 백엔드가 됐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놀랐어요. 네, 부동산 관련돼 사실 부동산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부동산이랑은 조금 네, 거리가 멀긴 합니다. 일단 플랫폼 자체는.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저는 어떤 포지션이냐고요? 저는 풀스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엔드도 하고 프론트 길 찾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길 찾는 방식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 부동산 집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네. 뭐 일단은 그게 그거 그쵸, 그 중요하죠. 그쵸. 일단은 제가 가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어떻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현을 했었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칩니다. 그럼 학교를 UCL이라고 치면 그것을 일단은 구글 API로 가서 UCLA 관련된 그 정확한 로케이션을 받아와요. 그래서 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뭐 반경 뭐 1매 뭐 1마일 안에 있는 그런 집들을 필터링을 해서 전 딥에서 갖고 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네. 일단 너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AI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저는 현실 가능성 있는 거를 봐서 일단은 그 시간 안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더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개인 메시지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순서이신 권도환님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영상 발표를 미리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제가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재생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다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유니콘의 기획서를 올린 기획자 권도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획한 것은 손이라는 SNS 플랫폼입니다. 이 손이라는 SNS 플랫폼은요, 여러 SNS 플랫폼,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손이라는 식의 댓글을 SNS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인 사람 손 등으로 같은 취미나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읽고 싶은 사람 손 등으로 고민이나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획 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SNS 플랫폼에서 보이는 이 식의 댓글의 반응이 뜨겁다는 걸 보고 이를 SNS화 시키면 사용자가 조금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였고요. 개발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백엔드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나 뭐 플라스크, 그다음에 뭐 DB는 이제 SQL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PI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등으로 이제 API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액트나 뷰.js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면 될 것 같다. 필요한 기능에는 친구 기능, 팔로우 기능, 글 작성, 그다음에 욕 필터 신고 기능, 알림,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등이 있을 거다. 경쟁력인데요. 제가 기획한 손이라는 SNS와 가장 비슷한 플랫폼은 트위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에는 손과 다르게 너무 지나치게 개방성이 높아서 침묵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손에서는 메신저, 그러니까 친구나 이렇게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능을 없애서 오로지 포스트, 글로만 대화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자, UI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최대한 비슷한 UI로 개발을 해서 거부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UI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XD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이나 이렇게 넣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팔로우나 친구 한 사람, 뭐 이렇게 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광고, 그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거 업로드, 그다음에 뭐 로그인 버튼, 그다음에 다크 모드랑 일반 모드 전환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 그다음에 검색창, 그다음에 로고와 이름 이렇게 넣을 거고, 옆에 이런 식으로 알림, 친구, 팔로워, 뭐 저장된 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록이 있을 거고, 밑에 있는 공지사항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UI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만들어 보았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만든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도록 UI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UI들이나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DB 구성과 필요 API들을 조금 적어 보았는데, 일단 먼저 유저, DB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인데요. 자, user know라고 해서 유저가 몇 명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약간 유저의 순서대로 정렬, 네, 이런 걸 할 때 필요할 수 있도록 이제 유저 노를 지정해 놓은데, 뭐 1일부터 이제 유저 수만큼 쭉 있겠죠. 그래서 뭐 1, 2, 3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DB에 저장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 아이디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드민이요, 그러면 어드민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PSW,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SH256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 값이 들어갈 예정이고,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고유 번호인 토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토큰의 값을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팔로우도 이 토큰에 있는 값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될 거고, 이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죠. 알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이시는 노티스의 토큰들을 거기에 저장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리포트, 신고 기능이죠. 신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번 신고를 받았는지죠. 처음에 유저가 요 DB가 생성이 될 때는 초기화 값으로 0이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1, 뭐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유저의 고유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노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이죠. 글의 번호 1부터 몇 가지 있을 거고, 유저 토큰, 이 글을 쓴 사람의 고유 번호가 여기 들어갈 예정이고, 컨텐트 내용이죠. 내용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손넘이라고 해서, 자, 손이라는 건요, 제가 만들 SNS에 좋아요와 같은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의 개수가 여기 들어갈 거고, views라고 해서 조회수가 기록이 될 거고, 코멘트, 댓글이죠. 댓글도 이제 여기에 댓글도 기록이 될 건데, 댓글 같은 경우에는 요 댓글 DB의 고유번호, 댓글의 고유번호가 여기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의 토큰이죠. 포스트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스트의 고유번호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 댓글이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컴노라고 해서 일단은 몇 가지가 들어갈 예정이고, 유저 토큰, 누가 댓글을 썼는지 그 유저의 토큰 고유 번호를 저장할 예정이고, 컨텐트 내용을 적을 예정이고, 라이크 넘. 자, 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아니라 일반 SNS처럼 좋아요 버튼이 있을 예정인데, 그 좋아요 버튼도 이 버튼의 개수가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토큰이라고 해서 코멘트의 고유 번호죠. 여기에 저장될 코멘트의 댓글의 고유 번호도 여기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티스, 알림에 대한 팁인데요. 여기는 조금 줬죠. 그렇지만 살펴보면 노티스노 그 알림의 번호죠. 번호가 여기 들어갈 거고, 네, 컨텐츠라고 해서 내용, 그 다음에 노티스의 고유 번호. 이 노티스의 고유 번호, 알림의 고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유저 DB에 여기에 저장이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 DB가 구성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API들을 조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API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회원가입, 친구 기능, 팔로우 기능, 알림, 신고, 비밀번호 재설정, 포스트 등록, 선표시, 조회수 설정, 댓글 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도아님 경우에는 오늘 그 현재 지금 중학생이세요. 도아님께서 중학생이셔서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 비슷한 거를 뭐 이렇게 들으러 가시느라 오늘 이제 참여해주지 못하셨는데, 이런 어떤 현재 발표 영상을 보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도아님께 연락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지식이 상당해요. 상당하고 개발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많이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발표자는 박대현님인데요. 혹시 지금 발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보입니다. 화면 보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에 좀 주제를 골라봤고요. 일단 프로젝트명은 클릭이라고 잡았습니다. 뭐 앞에 K자는 킬로미터의 K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변 1km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생각할 때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자주 간다고 생각하는 게 집이랑 회사랑 뭐 옛날엔 학교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보통은 다니는 길이나 뭐 자주 타는 버스나 자주 타는 지하철 말고 뭐 사실 거의 다니는 길로만 사람이 다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다니는 길 말고 주변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주변에 관한 정보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해 봤고요. 뭐 아무래도 벤치마킹 하는 게 좀 직업이다 보니까 비슷한 서비스들 먼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당연하고 당근마켓 최근에 이런 역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로는 내비게이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번에 해 보고 싶은 거는 지도 서비스에서 특정 지역 반경 1km를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설명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반경 1km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반경 1k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위치에서 딱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1km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요. 사전에 사용자가 관심사를 입력하시는 기능을 넣어볼까 합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관광, 뭐 교육, 뭐 취미생활, 뭐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성향 같은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둔 다음에 그 지역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반경 1km 안에 있는 핫한 동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확장시켜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1km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통상 1km라고 생각을 하면 도보로 5에서 10분 거리 정도 될 것 같고요. 따릉이를 타면은 한 2, 3분 거리가 될 것 같고, 또 골목길, 찻길, 기찻길 같이 1km라고 하더라도 뭐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런 식으로 1km 안에 있는 반경이라든가 형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가지고요. 한마디로 특정 지역을 찍어가지고 1km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1km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1km라는 걸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고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최대한 공유하면서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건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안 할 거긴 한데 일단은 생각하는 거는 오픈소스로 된 검색 엔진을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치값은 뭐 휴대폰에서 위치 정보 가지고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가우시안 가중치라는 게 제가 있는 특정 위치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코어링을 좀 더 줄여나가 가지고 가까이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높은 가중치로 더 많이 추천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UI라든가 시각화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요 리액트라든가 플래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모바일 웹 다 상관은 없는데 UI 쪽에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작업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런 분들이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오픈소스 검색 엔진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셔도 뭐 처음부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도 서비스를 붙여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정한 검색 요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중치 처리하고 스코어링 받아온 다음에 원하는 정보들 띄어 올려주는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들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위치 기반 시각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가 직관적인 UI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 토론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 여러 가지로 또 생각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질문 주시는 거는 그 여기로 모여라 통해가지고 계속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 부모님 이거 라이브 방송 어떻게 끄는 건가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카카오 맵이라든가 구글 같은 뭐 네이버 지도 같은 지도 형태를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기찻기기는 구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적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자. 네, 이제 사실 걸어서 1km를 얼마 만에 갈 수 있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게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빌딩이라든가
특정한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인공적인 구조물들에 대해서도 시각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과연 2달 정도 만에 될 거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차별화된 특징은 유사한 서비스는 많은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어붙여가지고 시각화해보자라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이 휴대폰에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쓴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실제로 써보면서 좀 감을 익혀보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질문 주시거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하셨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대현님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째 순서는 심효주님입니다. 혹시 지금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 6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번에 낸 아이디어는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물론 이거는 확정된 이름은 아니지만 이러한 느낌이다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심효주고요. 지금 iOS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현재 3기 운영팀으로 들어와서 백엔드 매니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출석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선 기획 이유를 6화 원칙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앱 소개 간단하게, 그리고 모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제 팀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건 저는 거의 6년간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취를 대학가 근처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건데 냉장고의 성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나도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사놨던 재료들이 어느샌가 썩어가고 있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특히 야채들은 정말 빨리 썩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반찬 같은 것도 어느새 곰팡이가 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이랑 그 유통기한에 맞춰서 빠르게 요리할 수 있도록 이 재료는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레시피를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어플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냐면 우선 기획 개발을 그 전체적인 앱 개발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 해보고 싶은 분,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욕심이지만 저희가 팀이 너무 잘 맞아서 계속해서 이 어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마음이 다들 가득하다면 배포까지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어플은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한 분, 그리고 iOS 개발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모집을 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배우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OS 개발은 저기 때문에 따로 모집은 하지 않지만 주니어 분들이랑 코리니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선 제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영수증을 텍스트 인식을 통해서 유통기간을 알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현을 우선 완성하기 위해서 전자영수증을 인식을 하고 싶은데 특히 자취생이라면 보통 쓱배송이나 마켓컬리 등등 어플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전자영수증이 요즘 나오는 추세잖아요.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을 좀 돌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 영수증 또한 인식을 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한글이라서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차의 추후의 개선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 3차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싶어요. 그 소비기한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됐지만
그 23년부터 도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랑 그 소비기한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그 기한을 소비기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한에 맞춰서도 알림을 주는 그러한 추후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신러닝이랑 AI 관련된 분들을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텍스트 추출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그 학습을 시키고 싶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역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어플 자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도 싶었지만 취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취준생이어서 포트폴리오에 쓸 게 필요하거나 앱 개발 한번 해 보고 싶었다. 발 담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의견 표출에 망설임이 없다. 아,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어때요? 에 망설임이 없는 분들 상당히 원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 때문에 프로젝트를 미루지 않을 분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집합니다. 평소엔 연락이 안 돼도 일 관련된 걸로는 연락이 잘 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J2KB를 하면서 뭔가 하나 정도는 완성을 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아니어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iOS 개발을 꿈꾸고 있지만 그 제대로 어플을 만들어 본 경험은 거의 한 번이라도 하기도 애매한 경험 한 번만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구글링을 통해서 혼자 배울 마음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선은 이 PPT는 잠시 내려놓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요.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분야를 모집한다."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PPT 안 넘어갔나요? 다 됐나요? 어머. 어디서 멈췄나요? 혹시 유튜브도 PPT 안 넘어갔나요?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한 번만. 아 그런가요? 제가 PPT 아쉽네요. 애니메이션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올리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불꽃놀이도 넣었는데 아쉽네요. 그럼 이렇게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거는 잘 보입니다. 그럼 불꽃놀이는 포기하고 이것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냉장고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근데 제가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기획자분들도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습니다. 술 아닙니다. 참기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궁금하신 점 질문 빠르게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주 아닙니다. 예. 아니요, 안드로이드랑 iOS 이렇게 동시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브젝트엔 플러터도 있잖아요. 플러터 분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플러터를 그 서브젝트에 들어있는데 플러터랑 네이티브 RX인가 뭔가를 쓰면은 맥이 없어도 iOS 개발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iOS 개발은 우선 제가 메인으로 갈 거라서 맥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식만 이렇게 경험만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네, 저 주니어 개발자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졸업 프로젝트 한 번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우선 구글링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기술이나 기획 부분에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식 공유 부분에서 많이 함께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니어 개발자들은 어쨌든 경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본인이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파트라도 맡아서 직접 구현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큰 성장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죠. 입은 제가 털면 됩니다. 생각을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어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네, 궁금하신 점은 네, 효준님께 개인적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우연히도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브인이라는 모두를 위한 개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개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1년 남짓 되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느낀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고 또 검색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인데,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식인에도 한번 질문을 올려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의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고 또 코딩 관련된 거 물어보면은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서 코딩 학원 막 홍보하고 학교 홍보하고 이런 답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편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뭐 다양한 IT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질문글을 올리면 답글이 잘 안 달리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려야 한 2개 내지 한 3개 그 정도 달리고 안 달릴 때가 훨씬 많았고, 또 초심자의 질문 같은 것들은 몇몇 개발자분들이나 몇몇 멤버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봐라 핑거프린트라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초심자분들이 그런 곳에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어떤 거를 검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질문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팽배했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고요. 또 그 외에 OKKY만 언급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IT 커뮤니티 같은 곳에는 Q&A 같은 글이 자주 올라오고 답변도 잘 달리지만 여기는 오히려 이제 답변자에게 어떤 혜택,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적어진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여기는 또 전 세계에서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개발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또 좋은 답변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 언어의 장벽이 존재를 하고, 또 스택 오버플로우 또한 기초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었고 직접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작성할 때는 작성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다고 느꼈고, 또 모든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본인의 어떤 멘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색에 드는 시간. 이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개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초심자의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좋은 키워드를 알게 되어서 검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계속 스크롤해서 내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죠.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세 번째로 유튜브 같은 곳에도 이제 검색을 몇 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의 동영상 시간을 항상 맞춰서 올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정보만 얻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얻고 싶은 거는 뭐 정말 작은 어떤 정보인데 막 동영상 시간은 20분, 30분 이러면은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고 비효율적이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랑 네, 또 이제 데브인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저의 관심사, 회원가입 시에 관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뭐 클럽하우스를 예로 들자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입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된 주제를 기반으로 홈 게시판에 들어가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그 관심 주제 관련된 게시판을 먼저 보여주고 또 팔로우를 추천드리는 유저, 그 추천하는 팔로우 유저를 이제 리스트를 또 보여주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해당 주제는 언제든지 프로필에서 추가나 삭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 그리고 구독 플랜인데요. 질문군을 작성할 때 유저가 원하는 만큼 포인트를 배정을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내공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채택할 시 채택받은 유저는 그 포인트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를 일정 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 있어요. 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질문에 답변을 달지 않는 이유는 답변자에게 직접적인 어떤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쏟아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답변해줘야 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뭐 좋은 이유라고 해봤자 누군가에게 내 지식을 알려주다 보면은 뭐 공부가 된다, 복습이 된다. 근데 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보상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이런 어떤 답변을 다는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훨씬 활발하게 잘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런 포인트는 퀘스트형 광고 아니면은 구독 플랜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퀘스트형 광고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이트나 어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뭐 몇 포인트 이런 거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구독 플랜은 쉽게 얘기해서 OTT 서비스에 있는 그 구독 플랜을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에 뭐 얼마 내면은 이제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여기서도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낸다고 치면은 뭐 한 5,000포인트를 주고 뭐 무료 질문 글을 올릴 수 있는 무료권을 뭐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핵심 기능인데 빠른 답변 시스템입니다. 이제 저희가 질문을 올리면 답변이 안 올라올 때는 결국엔 다시 또 비슷한 질문을 어딘가에 올리거나 또 검색하거나 무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일단 답변이 일정 시간 달리지 않는 질문은 게시판 리스트 상단에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해서 채택이 될 시 그 사람들에게는 대변인에서 부담해서 그 배정된 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답변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은 이제 티어 및 랭킹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상, 꼭 환전,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할 때 본인의 어떤 티어나 랭킹이 올라가고 뭐 경험치가 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만족감을 많이 얻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더 게임과 비슷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누적된 포인트, 채택을 되면은 받는 포인트를 누적해서 그걸 기반으로 티어랑 랭킹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제 이 커뮤니티 자체도 시즌별로 진행을 하면서 상위 유저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보상 시스템 구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퀘스트 및 배지인데요. 이제 퀘스트를 진행할 시 보상으로 포인트 그리고 배지를 지급하는 것인데, 예시를 들자면 답변을 5개 작성했을 때 500포인트를 주는 퀘스트, 그리고 만약에 내 답변이 채택을 될 시 첫 답변 채택 배지 지급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제 멘토 팔로우 기능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유저를 팔로우 할 수 있어요. 팔로우를 할 수 있고, 해당 유저를 또 멘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설정하면은 내가 어떤 게시글, 질문글을 올릴 때 그 사람을 태그를 해서 질문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내가 그 답변을 채택을 할 시에 대부분에서 또 그 채택된 분에게 추가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질문자에게 답변해 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팔로우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태그를 해서 질문글을 올리는 그런 멘토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의 지식을 공유받는 것, 무료로 공유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시간, 그 사람이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나 그런 지식들,
정보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 첫 번째로 다른 유저가 올린 질문에 채택 답변을 보려면 광고를 시청하거나 포인트를 지불해야 그 질문 글에 채택된 답변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광고 시청이나 포인트 지불로부터 나온 수익은 질문자, 답변자, 그리고 대부인이 4대4대2 비율로 획득을 하는 건데, 이 비율은 그냥 일단 임의로 정한 것이고 뭐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잘 작성된 질문과 또 잘 작성된 채택된 답변은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미디엄과 유튜브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미디엄이라는 블로그는 내가 어떤 글을 읽어요. 글을 읽고 그 글에서 몇 분 정도 상주해 있었는지, 아니면 그 글을 좋아요 눌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어떤 수익이 돌아가요. 수익이 돌아가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영상을 보다가 광고를 시청을 하면은 그 광고 시청만큼 그 유튜버에게 또 수익이 가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질문을 잘 작성했고 또 내가 답변을 정말 잘 작성해서 채택이 되겠으면 그게 추후에도 계속 본인에게 계속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니 플로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매번 질문 작성이나 답변 작성할 때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잘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에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보통은 유료로 플랜을 구독을 하면 광고를 없애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유료 플랜을 구독을 하면은 그 유저의 관심 주제에 기반을 해서 광고를 제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이라는 주제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그 파이썬과 관련된 강의, 컨퍼런스 정보, 박람회, 대회 정보 같은 것들을 광고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는 막 빨리 건너뛰고 싶고 보기 싫고 이런 짜증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오히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채널로 작용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광고이지만 뉴스레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타겟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게시글 중에 조회수가 높거나 반응이 높거나 뭐 답변이 많거나 이런 인기 질문을 종합을 해서 종합한 질문을 이용해서 또 퀴즈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포인트랑 배지 같은 걸 또 수여하는 그런 컨텐츠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 모두를 위한 개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초중고 및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플랜을 제공을 하고, 또 플랜을 구독할 때 수익금의 몇 프로, 5% 정도는 IT 공부를 원하는 아동들한테 기부를 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 또 모두를 위한 개발 커뮤니티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모토를 확실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제 코딩 과목을 개설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소프트웨어 통계 포털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개발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떤 이런 커뮤니티의 니즈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개발자의 관점도 중요하죠. 개발자로서 이제 커리어면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그 수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대부분에서 내가 답변을 많이 올렸고 채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떤 회사에 이직하거나 면접 볼 때 레퍼런스로 제출을 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스택 오버플로우도 본인의 프로필을 공유해서 본인의 개발 지식을 레퍼런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서 구글링을 통한 자료 수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구글링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들 구글링을 하는 것 뿐이지, 분명히 더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더 빠르게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대부인을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커리어리라는 SNS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유료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다면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체험해보고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53명,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82명, 그리고 사용할 것이다 27명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 이제 커리어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월 사용자 수가 이제 4만 명에 도달한 커리어 관련 SNS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멤버분들의 구성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마케팅 그로스,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 IT 엔지니어, CTO 등 그런 직군과 직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본인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진행을 하면은 또 개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개발자인 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총 462명의 유저분들 중에 76%의 응답자가 체험해볼 의향이 있고 6%의 응답자는 사용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켓 사이즈 시장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대부인을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추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개발자를 위한 SNS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로 일단 정했고, 글로벌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현재 30.4억 명으로 2020년에 산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3,370만 명으로 2020년에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대부인의 목표 이용자 수는 1만 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SOM에 대한 근거, 커리어리 설문조사 결과 82%의 답변자가 사용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커리어리 총 이용자의 약 1% 정도를 의미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최대 IT 커뮤니티 중 하나인 생활코딩의 멤버 수를 보았을 때 10.7만 명의 1%로 산출을 해서 초기 대부인 목표 이용 수는 1만 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수익 및 비용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인 컴퍼니, 그리고 유저 A는 질문을 올린 사람이고 유저 B는 답변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광고 컴퍼니에서 광고비를 지급을 해주고, 또 유저 A가 광고 시청이나 플랜을 구독해서 저희한테 이제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건 그런 답변자가 일정 포인트 이상을 환전할 때 이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더 수익과 비용에 관련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캐스팅 광고 유저가 시행할 때마다 저희에게 수익이 일정 부분 들어올 거고, 이제 또 배너에 광고를 게재하면은 또 그 부분에서 수익이 또 발생하고요. 또 구독형 유료 플랜에서 수익 발생하고, 또 유저가 답변을 보기 위해 포인트를 지불했을 때, 아니면 또 광고를 시청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환전을 요청할 때 발생을 하고, 빠른 답변 시스템에서 대부인의 부담 포인트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멘토링 시스템에서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UI UX 공부나 피그마를 3기 들어오면서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UI UX 면으로 뭔가 많이 부족할 텐데,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시작이고, 그래서 한 달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로그인, 소셜 로그인도 당연히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개발자 커뮤니티인 만큼 깃허브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내 이름이 뜨고 프로필을 누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유저 검색도 할 수 있고 게시판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본인 질문 검색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총 채택 답변, 오늘 채택된 답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게시판에서는 채택된 답변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 또 리더보드 랭킹을 계속 보여주고, 이 J2K 부분은 이제 광고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면 이제 본인 관심 분야 설정한 것만 이렇게 리스트를 맨 위에 상단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답변 시스템이 이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만약에 뭐 12시간 동안 답변이 아예 안 달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답변 필요라는 태그를 붙여서 이제 상단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고, 옆에 체크 표시는 이 질문이 채택이 되었다, 이미 답변이 채택이 되었다고, 그 옆에 있는 숫자는 답변이 얼마나 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옆에는 이제 이 사람이 올린 질문의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 관심 분야 밑에는 이제 트렌딩이라고 해서 현재 인기가 많은 어떤 질문을 보여주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벤트 아니면 뭐 광고 같은 배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회원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제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수 있고, 이름이랑 현재 본인 대부 포인트, 요 대부 티어, 판교 신생아, 뭐 나중에 티어가 올라가면 뭐 실리콘밸리 CEO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재밌게 표현하고 싶고, 또 바이오, 본인 자기소개 할 수 있고, 나의 질문 리스트를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또 본인의 플랜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또 남은 무료 질문권은 몇 개이고, 또 사용 가능한 대부 포인트는 몇 포인트고, 사용된 무료 질문권은 몇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결제 정보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질문 가능 포인트랑 환전 가능 포인트를 나눠서 질문을 아무도 안 올리고 환전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아직 제가 계속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UI UX 디자이너를 나중에 따로 뽑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PPT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기획자는 제가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기획자는 제가 맡을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두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아직 기술 스택 같은 것들은 정확히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SNS라면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 저는 하이브리드 앱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싶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가 가능하신 분이 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는 3분 정도인데, 뭐 DB나 서버 개발자 이런 거를 세세하게 나누진 않았습니다. 아직 어떤 부분이 확실히 필요할지 잘 감이 안 와서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자연업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한 분 정도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근마켓 같은 것에 본인이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쓰면은 그 어떤 텍스트를 토대로 키워드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그런 머신러닝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질문글을 올릴 때 텍스트를 보고,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임베드된 코드를 보고, 이거는 이런 주제구나 하고 자동으로 카테고리나 태그를 달아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도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이제 UX UI 디자이너 한 분을 외부에서 모집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은 이제 프로토타이핑 툴까지 뭐 어도비 XD나 스케치나 피그마 같은 것들 사용할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또 디자인의 품질, 퀄리티를 이제 또 올려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한번 모집을 할 생각이고, 또 마지막으로 주니어 개발자 두 분도 그냥 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팀원 구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보이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PPT는 이제 여기 당연히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 지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네, 대부인 시작이고요. 표지고, 테이블 컨텐츠고, 이제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지식인, 페이스북, 그런 IT 커뮤니티, 문제점,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검색에 드는 시간, 키워드 선정, 뭐 스크롤 다음 페이지 어렵다, 시간 많이 걸린다, 동영상 시청도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솔루션, 이제 유저의 관심사,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포인트 및 구독 플랜, 이렇게 환전 가능하고, 뭐 이제 답변하면은 이제 채택되는 분들한테 포인트 주고,
같은 내용이고, 빠른 답변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티어 및 랭킹, 퀘스트 및 배지, 뭐 원하는 유저 팔로우할 수 있는 멘토 팔로우 기능, 그리고 다른 유저의 답변, 지식 그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채택 답변을 보려면 광고 시청 포인트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광고를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수단으로서 하고자 하고, 또 퀴즈대 개최, 또 학생 할인 및 기부 또 진행을 해서 또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에 맞게 이런 어떤 그래프 도표 이용해서 얘기를 했고, 또 개발자의 니즈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요. 또 커리어리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켓 사이즈, 소셜미디어로 정한 이유와 SOM 산출 근거, 그리고 초기 목표 이용자 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고요. 이 중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부분, 그리고 비용 발생은 이런 부분에서 나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으로 수익은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 비용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프로토타입도 그럼 못 보셨나요? 혹시 프로토타입도 못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프로토타입은 그냥 이 정도. 제가 UI UX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피그마도 안 다뤄봐서 그냥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회원가입이고, 이거는 처음 홈페이지, 이거는 이제 본인 프로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한번 프로토타이핑을 해봤고, 그래서 팀원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저한테 개인적인 메시지 주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PPT는 마무리되었고, 발표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주니어 개발자의 경우에는 뭐 함께 기획 부분에 참여해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낼 수 있겠고, 뭐 자료 수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개발자분들한테 배우면서 개발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저는 이거를 꼭 실력 있는 분들만 받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유니콘 기획 자체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 개발을 경험시키면 좋겠다 이다 보니 꼭 실력 있는 사람만이 유니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만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스스로의 자신감 결여를 최대한 없애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면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발표자분들에게 이제 팀빌딩을 원하면 다들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뭐 카톡이든 디스코드 메시지든 발표가 아니고 팀빌딩 컨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 내신 분이 최대한 빠르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현재 기술 스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이나 아니면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야나 뭐 가능하면 어떤 본인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팀빌딩 할 때 팀원 선택에서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컨택할 때 함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제 4시까지 본인 서브젝트 채널 들어가서 공부하고 퇴근 도장에 오늘 공부한 거를 올려주시면 돼요. 퇴근 도장에 올리는 거는 뭐 개인 목표 업로드 하는 것처럼 공부한 내용을 뭐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정리한 파일이 있으면 파일 업로드를 해도 되고,
블로그 글을 썼으면 블로그 글 링크를 공유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퇴근 도장 찍어서 오늘 2차 출석 체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잠깐만 여기 채널에 남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다들 서브젝트 채널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